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업권 전망 2024년도 마지막 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고 한국의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기에 고객분들의 구매를 당길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들이 출시됐다고 해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연금보험 첫 번째 적격 비적격으로 나뉘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 투자하느냐, 투자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그러한 뭐 변액연금이나 또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달러연금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연금이라면 이제 투자하지 않는 공시훈련 연금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다양한 연금들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나뉘는데, 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연금 세일즈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기대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 여기에 또 보증기간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특징이 가장 좋은 상품의 특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가입 5년까지 연복리 3.5%의 수익률을 보증해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언제 해지하더라도 원금을 보증해 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객에게 구매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변액연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20년까지 연단위 8%의 수익률을, 그리고 20년 이후부터 연금 개시 시점까지 연단위 5%의 수익률을 보증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변액연금 선택할 때 고객분들의 가장 큰 부담 뭘까요? 당연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 실적 배당형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담을 이런 안전장치로 잘 걸러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달러연금인데, 달러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 중에서도 AA 플러스 채권의 이율을 20년간 확정 보증한다고 합니다. 자, 해당 기사가 나왔을 때 제공한 금리는 무려 5.11%였습니다. 엄청 높은 금리를 20년간 확정 보증하고, 여기에 더해서 채권 아시다시피 거래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을 하고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차익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차익이 생기면 이것을 적립금에 더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품들 딱 보면요, 약간 안전한 걸 찾으면서 좀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안정 성장형, 이런 이제 성향을 가진 고객분들한테 잘 세일즈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종신보험 얘기입니다. 자, 종신보험 일단 인기 시들시들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게 기대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망에 대한 니즈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저출생, 세 번째는 1인 가구의 증가. 당연히 사망 보장을 대표적으로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이러한 니즈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에서 보게 되면 5개 대형 보험사의 종신보험 판매율을 집계를 했는데요. 2022년도에 38만 5천 건 팔렸던 것이 2023년도에는 70만 5천 건. 여기에 2024년도는 상반기만 해도 약 49만 건. 이대로 가면 100만 건까지 팔릴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종신보험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자, 요건 어떤 종신보험이냐?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액 종신보험 이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소액 종신 그깟 사망보험금 어디에 쓰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생각해야 된다. 이런 컨셉, 이런 컨셉들을 또 잘 활용하시는 그러한 세일즈 컨셉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느냐? 첫 번째는요, 130%까지 제공했던 환급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120%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인기가 계속적으로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양한 질병 보장, 뭐 최근에는 뭐 간병 이런 것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러한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간병에 쓰는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보장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여기에 또 더해서 연금으로까지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뭐 경험생명표를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해 준다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이 같이 부합되다 보니까 종신보험의 실제 주요 기능인 사망보장과 더불어서 이러한 기능들을 같이 잘 겸비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뭐 시장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도 이러한 포인트들, 즉 생명보험사들이 이러한 이제 고객분들의 구매를 당길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잘 겸비해서 상품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일즈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진다. 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생명보험사에는 없고 손해보험사에만 있는 바로 위험 등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알릴 의무라는 게 있고요. 계약 후에도 이 알릴 의무는 계속됩니다. 특히 상해보험, 손해보험 가입자들은 이런 위험이 변경됐을 때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직업이 변경된 경우죠. 이를 알리지 않게 되면 당연히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요, 이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직업을 알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직업이 바뀌면 당연히 위험 등급이 변경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직무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꼭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직무가 추가된 경우도 꼭 알려야 한다라고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야 이런 불이익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위험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곤란한 좀 상황이 만들어지죠. 첫째, 보험료가 올라가고 두 번째, 일부 담보가 줄거나 빠지기도 하고요. 세 번째, 책임준비금이라는 걸 추징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굳이 이거 알려야 되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지만 이러다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려야 하고 이걸 알릴 때 보험 설계사한테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해당 기사가 소비자 대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고객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기사를 좀 갖고 와 봤고요. 대표적인 이제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맞는 이 관절염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PN 주사라고 하는데 무릎 관절강 주사인데 이 주사가 내년 7월부터 이제 한 주기밖에 못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주사가 어떤 주사냐? 보통 무릎이 안 좋으면 이게 사실 좋아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평생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수술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증이나 중증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이 주사를 가장 많이 맞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수술은 좀 그렇고 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부작용이 심하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 PN 주사를 많이 맞고 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분들도 이 주사를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건보 적용이 돼서 이게 한 6만 원 하는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왜냐하면 계속 맞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는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고 그 혜택이 이제 한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 7월부터 어떻게 한정이 되느냐? 일주기로 한정이 되고 일주기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 있고 요걸 5번까지 맞으면 더 이상 못 맞는다. 요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화된 거죠. 건강보험 혜택이. 그래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또 이 주사를 많이 맞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계시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갖고 와 봤고요.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바로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실손 청구 간소화가 됐습니다. 평균 약 2,300억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가 누락이 됐었죠.
통상 뭐 귀찮아서 바빠서 이래서 누락된 소액건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이제 전산화되면서 병원을 가지 않아도 보험사에 자동으로 사진이 전송되는, 자료가 전송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첫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모든 병원에 해당 안 된다. 특히 의원들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우리 고객분들, 의원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병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 확인하고 가셔라.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고요. 이 확인은 실손24 앱이나 PC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입원 시 또는 약지비가 없는 통원 시 이걸 청구할 땐 별도의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진단서에 이런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안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제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별도로 찍어서 보내야 된다. 아직까지는. 지금 요렇게 아직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실손 청구 간소화, 전산 간소화가 돼서 너무 좋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요런 부분들 누락시키면 고객분들 불평이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내를 도와드리고요. 내년 10월부터는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좀 돼서 좀 완성도 있는 이제 실손 청구 간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